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은요, 일단 중동발 리스크 완화에 양시장이 다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는 목요일장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오늘은 급등장이 나왔기 때문에 급등장에서의 시장 전략 잠시 뒤에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또 내일 금요일장인데 변동성이 짙은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종목 상담 시간에 봐드릴 거니까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하시면서 저희 배트맨 1부 안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는 시간 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트맨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주 후반 들어서 목요일장입니다. 오늘 목요일을 또 함께 해주실 전문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니요. 저희 일단은요. 팬클럽이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좀 대답 좀 해주시고. 저요? 네. 네, 예전에 네. 서울경제TV에서 방송할 때 어떤 소중한 우리 시청자분께서 팬카페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정재훈 위원께서는 팬카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팬클럽 홍보를 좀 해달라고 해서. 아니에요. 우리 정재훈 위원님의 팬카페, 혹시라도 누가 만들어주시면은 또 감사하게 받아주시고 제가 또 많은 홍보해 드릴 거니까 우리 정재훈 위원을 계속해서 많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주 알찬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배트맨 1부는 위원님 시간이잖아요. 위원님을 위한 시간이니까 일단 저희가 정재훈 위원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잠시 뒤에 가져볼 거니까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지금 전화 접수 벌써 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들 계신 것 같아요. 전화 02-3111-2611번, 26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번호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전화 주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4989번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은요. 샵 4989번으로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에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무료 카톡방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 중에는 보내드리지 않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문자 주신 분들을 한해서만 이제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링크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방송 중에는 전화하고 문자 통해서 많은 연락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일단 그러면은 잠시 뒤에 좀 종목 접수가 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기 전에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가 지금 2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면서 오늘 코스피도 1% 넘게 올라줬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계속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외국인은 사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재훈 위원의 또 도움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4%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은 이제 본격 반등장에 진입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또 잠깐 나온 반등일까요? 글쎄요. 참 그거를 제가 알았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예상을 한번 해주세요. 예상. 네, 거래소 시장 오늘 양 시장 모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뭐 주가가 거래소 시장은 1.6%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3.92%, 특히나 이 코스닥 150 지수는 4.58%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인의 힘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기관도 75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게 시장이 한국 시장이 좀 많이 싸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샌가부터 이 악재가 터지거나 했을 때에는 아시아 시장 먼저 이 반영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슈가 터지거나. 그러면 어제를 다시 돌이켜보게 되면 미사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아시아 시장이 밀려 내려왔었고 근데 넘어가서 유럽 시장은 조금 약해졌다가 미국 시장에 됐을 때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아시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주가의 흐름들을 보였단 말이죠. 결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 오늘도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오늘 같은 날은 어제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잠깐 좀 지수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찌됐든 간에 선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밀려 내려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 폭만큼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도달했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게 된다라면 이 지수대에서 이렇게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폭 자체도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한 선물 기준으로 295포인트가 절반 정도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간 300포인트대 초반 자리대까지도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 305포인트 정도예요. 그러면 지수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2250에서 많이 가게 되면 2350이에요. 제가 오늘 올해의 지수 상단 부분들은 저는 2350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하단 자리대는 2000포인트 정도 보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에요. 그 중에 중심에 서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IT 쪽이고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제가 작년에는 계속 IT 쪽 섹터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시장의 중심은 IT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맞지만 네. 다른 쪽의 섹터들도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 좋게 얘기하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좋다라고 경기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된다라면 정말 싼 주식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아마 제가 탐방을 갑니다. 지방에 탐방을 좀 가는데요. 그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성장을 담보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가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주식을 부동산 투자하듯이 하게 되면 절대로 손실 안 본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흥분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빠진다고 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종목에 있어서의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할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그런 사항들인데 그 부분들을 이따 좀 더 시간이 되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좋다. 옵션 만기도 잘 무난하게 끝났고, 그럼 내일은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종목장은 좀 지속될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정재훈 위원께서는 늘 여러분들께 IT 업종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좀 IT 업종 이외에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옥석가리기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재훈 위원께서 어제 종목 상담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때 시장이 내려갈 때
손절하거나 매도하지 말고 반등장이 나올 때 그때 손절하거나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오늘 또 얼마만큼의 또 매수가 회복이 가능했었는지 아니면은 또 약간 손실해서 리스크를 조금 더 만회를 했었는지 지금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여태까지 상담 받았던 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빠르게 또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4989번, 카카오톡은 샵 4989번으로 정재원 전문위원 톡방에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배트맨 일부 방송 끝나고 난 뒤에 따로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무료 톡방에도 한번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이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담 볼 건데요. 문자 상담으로 7632님께서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픈 베이스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3,635원 그리고 비중 10% 적절하게 지금 담고 계십니다. 오픈 베이스 지금 약수익 중이신데 일단 오늘 잡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지금 보면요. 최근에 계속 급등이 나오고 오늘도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 정재현 위원께서 오픈 베이스 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건지 지금 좀 봐주실까요? 네, 그 오픈 베이스가 아마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라면 안철수 관련주로 저는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마 이게 제가 명확하긴 않지만 인맥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관련주들을 좀 다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같이 묶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볼 거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차트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3,635원에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아마 이거 오늘 매수하셨을 거예요. 오늘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위주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30분 봉이잖아요. 30분 봉이면 이 자리대, 요 저점 자리대를 쭉 이어보세요. 요 자리대가 깨지는 것 자체가 상승 추세대가 일단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고 쉬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한 3,500원대 중후반 정도로 좀 잡아봐야 되겠죠? 그 부분들로 보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요 자리대, 즉 이 자리대가 4,000원대 초반 자리대잖아요. 과거 2018년도에 고점 자리대예요. 고점 자리대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2019년도 작년 6월 달에 한번 쳤다가 밀려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저는 개별주나 테마주를 그다지 썩 즐겨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저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5,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기술적인 그냥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의 저의 판단입니다. 이 회사의 뭐 가치나 이런 거 없어요. 다만 차트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면 기준 자리점을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3,600원대에서 5,000원 언저리니까 기대 수익 같은 경우는 약 주당 1,4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약 한 40% 정도의 기대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한다? 짧게는 3,5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손실폭을 약 한 15%에서 20% 정도를 좀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200원에서 러프하게 3,050원 정도? 그 정도를 좀 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즉 변동성이 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러프하게 잡아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럼 리스크 관리자들은 한 3,050원, 3,100원 정도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약 한 5,000원 정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이 10%니까 이 정도의 수익이나 리스크 정도라면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거 단기적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을 건데 반등이 나오고 4,000원 언저리까지 다시 한번 움직이면 일부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그 수익을 담보로 해서 나머지만 좀 가져가는 거. 올해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그러한 흐름들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일부 좀 챙겨놓고 뭐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챙겨놓고 나머지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마주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하게 그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차트로 기술적 분석으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 봐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예. 현대제철이고, 예. 네, 비중은 45%고, 예. 네. 매수가는 41,100원입니다. 41,100원에 45% 손실 중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좀 개인만 사고 있고 그리고 지금 4분기 영업이익도 적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 리포트 보셨어요? 예, 오늘 뭐 리포트 잘 못 봤습니다. 네네. 일단은 지금 전망이 좀 밝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오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예, 정재훈 그렇습니다. 의원과 함께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대제철이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지금. 예,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요. 예, 그래도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데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해요. 예. 그리고 4분기 실적의 전망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예. 그리고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좋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비중이 45%면 적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예, 예. 이게 아마 오늘 리포트 때문에 좀 과도하게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님.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간에 적자가 4분기에 적자 가능성이 있어서 실적이 많이 급감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예. 올해는 그래도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주당 자산 가치가 지금 주당 12만 원대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PBR 기준 0.3배 반도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고 계신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거의 30% 가까이 손실이시란 말이에요. 예, 예. 저는 손실의 폭을 차라리 뭐 종목 교체를 하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예, 네. 과매도 권역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아요. 예. 과매도 권역에 좀 진입을 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거는 뭐 일봉 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월봉 차트를 보시면 예. 과거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 때만큼 빠졌어요. 예. 이때가 되게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때 요만큼 빠졌거든요. 그럼 예.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밀리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는 손절매를 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반등이 나올 때 예. 하게 되면 전 3만 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좀 그 손실을 좀 줄일 수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 3만 원대 후반에 예. 네, 그러니까 예. 조금 힘드시더라도 예. 그냥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대신에 이제 추가 매수나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예, 그냥 예. 보유하고 계신 것들만 좀 가지고 계시고, 예, 예. 일단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매일 출연을 해요, 아버님. 예.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3만 원, 3만 2천 원 정도 오면
예, 예.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 좀 주세요. 3만 원에 3만 2천 오면은, 예. 네, 한 3만 1,000원에서 3만 2천 원 정도 오면 예, 그때 예. 좀 다시 한번 좀 전화 좀 주세요. 예, 예, 예.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송국 투자시고요. 예, 예, 예. 저희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또 도움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 건데 023153에 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매수가 종목명 기중 남겨주시면 바로 빠른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수고 안녕.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써니전자요. 써니전자 매수 네. 얼마에 하셨어요? 예, 5,500원에 네. 20%요. 이것도 안철수 전 의원 테마주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은 정해두신 목표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뭐, 한 10% 정도. 10% 정도. 10%에서 뭐 15%.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기간은 남아 있으니까 정재현 의원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님 테마주 즐겨 하세요? 아니요. 그냥 그 전체 금액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만 그렇게. 사시려면 좀 일찍 사시지 그러셨어요. 예, 좀 그렇죠. 안철수 전 의원이 다음 주 월요일인가 입장 발표한다고 했던 건데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확인해 보셨어요? 예, 일요일 날. 일요일 날 한다고 그랬나요? 네네. 내일도 한번 흐름들이 나오겠네요. 내일 조금 그런 기대감이 조금 안 있겠습니까? 내일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개별주는 대응인 거는 알고 계시죠? 네네. 일단은 대응은 좀 잘 하시면 저점 이탈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네네. 지금 조금 러프하게 한 5,200원 정도 손절가를 좀 잡으세요. 리스크 관리 잘할 때 5,200원 정도 좀 잡아보시고요. 네네. 내일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일부 좀 챙겨놓고 가세요, 아버님. 20%시니까 좀 챙겨놓으시면 되는데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네. 얘가 장대 양봉으로 꼽은 한 달 다음에는 항상 죽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죠? 이런 거 보면 크게 상승 나오게 되면 한 달 동안은 크게 밀려요. 그죠? 네네. 요번에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뭐 7,000원대 중반에서 후반, 뭐 7,000원대 중반에서 8,000원 정도 때까지 흐름들이 나와주고는 있는데요. 네.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는 상한까지도 15%대는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네. 상한까지도 30% 바뀐 지 이제 오래됐지만 그래도 변동성은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손절 가격들은 잡아드렸으니까 한 6,000원 넘어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6,000원 언저리가 가게 되면 네. 그땐 절반 챙겨놓고 절반만 좀 보시고요. 네.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들은 공시 보시면 임원 주주 특정증권 보유 소유 상황 보고서 보셨어요? 아니, 그거는 못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네. 임원들이요, 아버님. 네. 다 팔아 제꼈네? 아, 예. 뭐, 이분들은 뭐 14만 6천 주 팔아 제꼈고, 그 다음에 장복수라는 분은 4만 9천 주 팔아 제꼈고, 네. 박상문이라는 사람은 거의 10만 주 팔아 제꼈고, 네. 다 매도란 말이에요, 아버님. 네. 수익, 그럼 이 사람들은 2,000원대 샀으니까, 오와 더블 이러고 팔았겠죠? 네. 그러면 더 비싸게 사셨으니까, 네.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일 아마 안철수 전 의원에 있어서 입장 표명이나 이런 부분들 때 한 번은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때 절반 정도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뭐 추가적으로 가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정계에 다시 뭐 이렇게 복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흐름들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지금 선반영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일부라도 좀 챙기면서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한 6천 한 2,300원 정도 이렇게 매도를 일부 걸어둘까 싶어가지고요. 그거 판단은 아버님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저는 6,000원 정도, 그 정도가 오면 저라면 챙기면서 볼 것 같고요. 네. 더 가게 되면 뭐 이거 7, 8,000원 정도 때까지도 보이기도 해요. 근데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챙겨가면서 보시라고 하는 게 그 이유거든요. 네네. 그 판단은 아버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종목으로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 상담입니다. 1988님께서는 고려제약을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7,800원에 15% 담고 계십니다. 손실 중이신데 일단 이 종목은 오늘 정말 테마주였죠. 중국 그 원인불명의 폐렴 관련해가지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의심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라고 해서 장 초반에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테마주답게 이 종목도 장중에 한 17% 넘게 올랐는데 일단은 이런 종목은 또 바로 내일 뭐 음성 반응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급락할 거 아니에요. 내일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좀 테마주 상담 많이 들어오네요. 좀 그 안 좋은 소리를 먼저 좀 해드리면은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테마로 흥했다가 테마로 망합니다. 그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나 이거 참, 이거 입 바른 소리를 너무 잘해서 문제인데, 테마 하다가 깡통 차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시오. 7,8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이런 종목 자체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나는 주식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테마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이 병원에 실려왔어요, 한 사람이. 그리고 격리 치료를 하고 있고 하는데 여태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거 옮겨가거나 전염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주가의 흐름들이 나왔어요. 장중에 17% 급등이 나왔었고요. 정고점 자리 못 넘어가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역배열권역에서 지금 돌려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뭐 이거 보면 누가 뭐 기관들이 매수를 하나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나요? 매수했던 거 다 털었네요. 그리고 이 외국인이 검은 머리인지 노랑 머리인지는 모를 거고요. 그리고 이건 주가는 대응입니다. 만약에 지금 어제 저점까지도 깨버렸다라면 이거 러프하게 보면 6,000원대 중후반, 한 6,900원 이 언저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7,800원에 15% 들어가셨어요. 30분 북으로 보면 종가까지 밀어버렸네요. 종가에만 1% 가까이 밀어버렸는데 이거 내일 반등 나오겠네요.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거 테마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매수가 정도 약간 한 2, 3% 정도 손실 감안하시고 그냥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다른 거 보세요. 오히려 다른 거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7,700원대, 7,800원 이 매수가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는 있어 보이는데 그때 하게 되면 그때 그냥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려제약. 마음 조금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정재원 위원께서 따끔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손실을 또 최소화하실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7,700원에서 7,800원 매수가 근처에 내일 반등이 나왔을 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손실을 최소한 덜 보시고 최대한 덜 보시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문자 상담입니다. 3538님의 SNS텍 받으실 건데요. 와, 오늘 16% 넘게 오른 종목을 매수를 하셨어요. 12,150원에 30% 담고 계시는데 지금 당연히 수익 중이시고 이 종목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 또 반도체 관련주니까 우리 정재원 위원께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잘 매수를 하셨어요. 잘 매수를 하셨고 지금 보게 되면 월봉상에서 사상 최고가예요.
신고가는 함부로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비중도 30%. 딱 좋아. 일단 수익은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바닥을 만들어 놓고 요만큼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점이 나오고 다시 움직였어요. 그리고 요 폭만큼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얼추 다 왔죠? 얼추 다 왔으니까 조금 쉬어갈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럼 12,000원대에서 16,000원대까지 수익이 약 35% 가까이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저점 자리 때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게 되면 가파르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더 가팔라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추세 라인대를 보게 되면 10%가 더 차이가 나요. 일단 예측 매도나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올해 거래량도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해줬어요. 과거에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주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차익이 나오고 나서 다시 매수가 들어왔는데 내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월 중순 때처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단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더 뻗어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내일 이 보합 이 플러스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고 나머지만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이거는 뭐 예측으로 얼마가 목표가고 그런 부분들보다는 추세를 끝까지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14,600원 이 자리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내일 만약에 어제 오늘 뭐 내일 상승 출발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캔들의 모양새가 나왔다라면 그때는 목표가를 조금 더 그날의 내일 당일의 시초가로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익절 가격을 조금 높여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소재 국산화 쪽이에요. 소재 국산화 쪽으로도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밸류가 싸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어디에서 좀 팔아줄까, 조금 덜어놓을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저는 그게 한 내일 정도에 플러스로 출발하게 된다면 일부 좀 줄여놓고 나머지만 좀 더 끌고 가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갈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시면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은 샵 4989번으로 정재훈 전문위원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답장으로 정재훈 전문위원의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 중에는 보내드리고 있지 않고요. 이 배트맨 방송이 끝난 다음에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어떤 거 봐드릴까요? 원액 QNC요. 원익현 씨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613원에 네. 비중은 10%입니다. 지금 일단 수익이시고 오늘 신고가도 갔는데 예, 어제 정재현 의원이 배트맨 일부에서 이 종목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예. 어떻게 그 못 전부터 들었어요. 잘 들고 계시네요? 예, 일단은 수익 중이시니까 축하드리고요. 예. 얼마의 수익을 챙기면 좋을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예, 어디까지 가는 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맞아요.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매수하셨어요? 이건 그때 방송 보고 했어요. 주식 잔소리? 예. 수익 많이 나셨네. 예. 어떻게 이래 잘 버티셨어? 그때, 나도
좀 좋다 소리 들어서 네. 그냥 그 소리 듣고 버텼어요. 잘하셨네요. 예, 첫 번째 고비는 좀 넘어갔어요, 아버님. 예. 첫 번째 고비는 넘어갔는데 예. 원익 QNC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아버님? 그 가끔 봐도 저 용어 자체가 저들은 좀 생소해서 잘 상세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이 친구는 예. 반도체 장비 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재 쪽에 사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원익 예. IPS는 반도체 장비를 막 만들잖아요. 예. 그럼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소재는 계속 쓰잖아요. 예. 그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근데- 용어가 그래서 제가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올해 실적이 좋을 거예요. 예. 올해 실적은 좋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도 매수를 잘 하셨어요. 예. 지금 비중이 10%인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원익 QNC는 사상 최고가를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거 앞자리 숫자 바뀔 가능성 농후해 보여요. 예. 다만 이제 얼추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예. 그리고 저점 찍고 나서 이 고점을 넘어가도 이 폭만큼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얼추 다 왔단 말이에요. 이 자리대가. 예. 그래서 이 배당락이 되는 날 목표가가 다고 난 다음에 다시 눌렸다가 재차 상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더 가능하다고 봐요, 아버님. 예. 그러니까 예. 10% 비중이니까 예. 없는 셈 치고 예. 가져가 보세요. 예. 없는 셈 치고 가져가셔갖고 예. 앞자리 숫자 바뀌면 예. 그때 절반 챙기세요, 아버님.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저희 배트맨 일부뿐만이 아니라 저희 서울경제TV 애청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주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도이치모터스 2467님의 종목입니다. 7,740원에 35% 비중 담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이 종목 손실 중이신데 지금 더 내려갈 자리가 있나 지금 싶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정재현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종목? 도이치모터스가 참 이게 많이 올랐어요. 도이치모터스. 이 친구가 보게 되면 자동차 수출입업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적 좋아요. 올해 900억대인데 내년도 실적이 부진해요. 올해 900억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내년도 전망 보니까 급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7,74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7,74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박스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세요. 요거 7,100원? 요 정도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라. 비중 35%인데 이거를 들고 갈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라면 아마 7,000원도 깨고 내려갈 겁니다. 6,000원대 초반까지도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7,100원 깨지면 일단 무조건 반이라도 덜어놓고 봐라.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매수가에서는 절반 이상 덜어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이건 대응이 좀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아랫방향으로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시간은 꽤나 오래 걸릴 겁니다. 이거 만약에 깨지면 최소 이거 몇 개월 이게 아니에요. 최소 반년, 1년 이런 식으로 소요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점 꼭 기억을 하시고 7,1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가 위에서는 필히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한번 때리고 다시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거든요. 방향을 확인하고 나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꼭 좀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손절가 7,100원 기억하시면서 살펴보고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정재현 위원께서 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준비해 두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배트맨 일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단 시장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 정재훈 위원께서 어제는 하락이 나왔을 때 급락장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또 급등이 나왔으니까 급등장 대응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강의 함께하시죠. 네, 이게 참 시장 상황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라 급락을 했을 때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등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김민재 앵커도 단기를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물어보니까 뭐 올해 작년에 좀 손실이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요.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거든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어제 이어서 보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급락의 흐름들이 나왔었고 오늘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잠깐 좀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거래소 시장보다도 코스닥 시장을 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자, 여기서 보면 이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어제 개파락 부분들을 다 만회하고 시초가까지 만회하고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종목군들이 아마 대부분 다 갭상승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오늘도 줄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지 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를 안 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락을 했을 때에는 반등 타이밍을 보고 매도를 하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군들을 보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우선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흐름들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 어차피 뭐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목군들 나왔던 부분들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장이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아까 종목 상담했던 종목인데요.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만약에 내일장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최소 절반의 되돌림이 나와요. 절반의 되돌림이. 그러면 자, 이 기업을 30분 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주가가 이 친구는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겁니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7,100원짜리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여기에 밀려 내려왔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시기에 비중을 줄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8,000원이잖아요. 그죠? 이 자리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 요걸 또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럼 그 자리대가 7,7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상담을 해드렸을 때, 조언을 해드렸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매수가가 7,700원에 7,800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럼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저는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보거나 다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좀 수익이 좀 더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다시 시장이 밀려버리게 되면 어제처럼 지수가 밀려버리고 오늘처럼 이 종목 고려제약처럼 밀려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때 따라 던진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하는 그런 요인으로 보시면 좋다. 그러면 내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고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도 지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가 예를 들어서 역별 종목군들이나 아무튼 뭐 그런 종목군들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아무거나 그냥 딱 하나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풍국주정이라는 거를 기업이 있어요.
수소차 테마 해갖고 수소차에 아마 물려 계신 분들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죠? 반등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는데 그럼 요걸 어떻게 보냐면 요거 딱 까세요. 기업 분석. 이렇게. 기업 분석을 까다 보면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 볼 건 올해 이제 19년도 실적이 나올 거예요. 요 19년도 실적이 2018년도보다 늘어났느냐,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 요게 첫 번째예요. 지금 3분기까지 봤을 때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80억대예요. 그죠? 근데 분기별로 보자고요. 분기별로 보면 12월 달에 뭐 4분기 때 실적이 급증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일단 어찌됐든 간에 2018년도보다는 역성장이에요. 역성장이라는 부분 일단 첫 번째는 탈락이에요. 두 번째, 연간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연간 전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반등시 매도예요. 반등시 매도인데 재무구조는 괜찮아요. 근데 주당 자산 가치가 10,000원대고 그러니까 얘는 이 친구는 안 빠진 거란 말이에요. 올해 전망치도 없고 역성장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오늘처럼 갭상승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비중을 줄이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에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16,250원, 16,300원 그 위로는 분할로 비중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는 이 종목에 있어서 미련이 남는다라면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재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상담을 했던 거 또 말씀드릴게요. 배 아프게 여러분들. 원희 QNC 아버님 저 목소리 기억을 해요. 주식 잔소리 애청자이시고 자주 보세요. 하락주 때 요거 뚫고 넘어가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왜 가지고 갈까? 보세요. 올해 적자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작년도에 2018년도에 4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2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더 가져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무구조 괜찮죠? 주당 자산 가치가 뭐 싼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져가도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월간, 연간 기준으로 볼까 올해가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상 최대 실적. 그러면 단순 논리로 따져봤을 때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2017년도, 2018년도가 실적이 제일 좋았단 말이에요. 주가가. 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가 더 좋았고 2018년도, 17년도, 2018년도가 400억대였어요. 근데 보니까 2018년도에 고점을 찍고 빠졌단 말이에요. 실적 꺾이니까. 근데 이 실적을 훌쩍 뛰어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간다는 얘기잖아요. 단순하게. 그죠? 이런 종목은 오히려 가져가는 거예요. 왜? 시장은 빠져서 반등이 나오지만 얘는 차트를 돌려서 더 가잖아요. 기본적 분석을 봐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더 크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배열이니까 더더욱 더 가져가는 거고. 아까 그 고려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나오지 않고 변동이 크니까 테마성 종목이니까 반등 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풍국주정 같은 경우도 역배열권역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얘 이제 완전 역배열로 바뀌어버렸어요. 풍국주정. 완전 역배열이에요. 그러면 여기 저점 깨지면 쭉 밀릴 수 있습니다. 긴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저점 깨게 되면 이거 쫙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대응 안 하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후회합니다. 테마는 소진이 되면 상승했을 때의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반등 시에는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에서부터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 차트가 역배열권역에 있을 땐 더더욱 더 그렇다라는 거. 기업의 실적을 봤는데 올해보다 내년도가 성장을 할 수 없는 컨센 자체가 없어요. 그럼 그 종목 더더욱 더 그렇게 해야 되고,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나빠요. 더할 나위 없이 비중 축소해야 되고,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선호하는 차트를 봤는데 차트를 보는데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이다. 그러면 더더욱 더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만 꼭 기억을 하시고 내일장에도 대응을 꼭 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시청자분들과 또 한마음으로 시장을 느껴보려고 단기적인 매매를 가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누구보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을 잘 아니까 배트맨 일부 늘 사랑해 주시면서 끝까지 저와 함께 하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강의 보시면서 정재현 위원의 카톡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생기셨다면 혹시라도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신 다음에 무료 카톡방 링크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도 종목 상담 프로그램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금요일에도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